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를 통해서 임명직 당직자의 공석을 채웠습니다. 재신임을 받은 김기현 대표는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는데요. 정계 은퇴를 각오한 김기현 체제, 당을 쇄신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수석 대변인이신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제 그제자로 네. 그만두신 거고요. 일단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이거부터 좀 짧게 짚어보죠.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되긴 했지만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예. 원인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맞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지난 10월 15일 의총 예. 그래서 모 선배 의원이 한마디가 이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심은 조직으로 못 막는다. 아, 그렇죠. 이미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10% 이상의 예. 이미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예, 이미 여론조사를 이미 다 예, 확인해보고 예. 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 차원에서도 관 후보를 내는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예. 그 근저에는 또 그런 여론조사의 격차가 있었던 예. 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민주당이 일단 그 진기현 후보를 예. 당 차원에서 지지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만일 당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예. 아마 지금보다는 뭐 25% 30%의 격차까지도 날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메머드 선대를 꾸려서 총력전을 하지 않았다면 더 벌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예. 그것이 더 큰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당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 이내의 득표를 목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은 초기에 시작할 때보다는 더 큰 격차의 투표율 격차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결국은 민심은 조직으로 못 막는다. 그걸 여실히 깨닫고 그것이 결국은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 불과하지만 예. 그러나 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또 당정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긴박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의원님. 네. 뭐 후보를 낸 이상 당에서 총력 지원해가지고 그래도 네. 득표율이라도 더 얻어야 돼,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데 처음에 무공천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차라리 공천하지 말 걸. 비오뒀으면 뭐 패배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지금 뭐 당이 뭐 지도부 다 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네 만에 당직 인선에 한 해 만에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당에서도 뭐 유력한 정치인들 원로 정치인들은 예. 비록 불리하다고 해도 공천을 하지 않는 비겁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도 많으세요. 예. 뭐 결과가 나쁘니까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또 당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시는 모순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예.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불리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당이 공천을 한 이상 예. 당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 그 자체도 예. 당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정말 중요한 4월 그 총선에서 그 총선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되고요. 과거에 히딩크가 이제 월드컵 4강 시나리오 이러는데 예. 그때 그 월드컵 4강 치르기 전에 5대0이었죠. 5대0이라고 예. 조롱을 많이 당하면서 교체론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이 결국은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이것이 이제 반면 교사로 삼을 예. 좋은 경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긴 뭐 무공천 해가지고 그냥 선거가 끝났으면 국민의힘 물론. 입장에서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화 없이 아마 그냥 그대로 총선에 가서 총선에서 크게 아마 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적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크게 졌으니까 위기감을 느끼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위기감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여론의 상황 이런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다만 예.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고 나서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거는 다르죠.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예. 값진 교훈이다. 이렇게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아주 몸에 좋은 쓴 약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을 하실 건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 죄송합니다. 보궐선거 패배하고 한 일주일 아직 잘 못 됐는데 일주일은 안 한 6일째 되는 거죠. 오늘 네. 화요일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패배를 기회로 삼아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라고 자평할 수 있으세요? 세상에 왕도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선거에서도 왕도는 없습니다. 예. 결국 저희들이 가장 그 일본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년 총선에서 20대 21대 공천 파동 부분입니다. 예. 즉 어떤 전략적 공천을 통해서 내부 갈등, 그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인물의 공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공천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인물과 정책 두 가지가 결국은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그 테마인데요. 예. 인물의 경우는 저희가 뭐 도전 정신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합니다만 도덕성, 전문성, 예.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 신선함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예. 도전 정신. 예, 예. 결국 수도권 예. 후보들에게 결국은 가장 그것이 그 공천이 중요하고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이제 공천은 내년 뭐 1월부터 시작해서 4월이 총선이니까 2월, 3월에 이제 공천자들이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전에 이미 인물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일기 지도부로 어찌됐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국민이 뭔가 확 바뀌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의 김기현 대표 시즌2로 불리는 이 지도부 과연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떨어져 나갔던 유권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 여기서 인물은 후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건 뭐 공천은 나중 얘기니까 지금 일단은 유권자들 볼 수 있는 건 국민의힘 지도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도부에 새로 바뀐 인물들과 김기현 대표 유임 이게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칠까? 그걸 제가 궁금해져요. 결국은 이제 이 지도부가 예. 어떠한 모습의 그 인물을 선정하고 어떠한 모습의 정책을 펴느냐 그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책에 관련돼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미 3대 혁신 과제, 6대 실천 과제라는 그 내용으로서 이미 최고위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물론 그 내용이 뭐 일부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는 괜찮다고 뭐 이렇게 서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거기서 보면 중요한 그 당정대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정책의 추진 방향, 그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선정 기준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다 표현을 하셨고요. 그것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면 또 새로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참 준비가 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참패라는 결과로 그런 부분 추진이 잠시 멈췄는데 그런 정책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아마 저희들이 민심을 다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일기의 지도부도 그 지도부 자체만으로 뭐 민심을 얻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추진하는 정책과 거기서 추진하는 그 뭐 공천하는 인물, 영입하는 인물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한테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 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당 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임 사무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만희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뭐 이만희 의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경북 TK 출신의 경찰 출신이어서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 수행 단장을 지냈던 친윤계 의원이어서 과연 이철규 의원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뀐 게 뭐가 달라진 것이냐. 오히려 더 영남 색채만 강화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남 색채가 강화됐으니까 결국은 그 논리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인식이 절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결국 이런 이제 비판으로 나오는데요. 수도권이 험지고 위기라는 상황은 이미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공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무총장이 누가 됐든 간에 예. 모든 공천의 중심은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는 공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뭐 영남 우위 뭐 영남 중심의 어떤 공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전략적 공천이나 뭐 과거처럼 찍어 누리기 공천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선일보 오늘 아침자 보니까 네. 사설의 제목이 혹시나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이게 제목입니다. 네. 그 내용은 보궐선거 참패가 수도권 2030 중도층의 대거 이탈 때문인데 당 주요 요직인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 출신이다. 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권 중심으로 인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자리인 사무총장에 영남 출신의 의원이 앉아서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뭔가 사무총장에도 확 바꿔줘야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응을 할 텐데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 두 번째 지도부를 보고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당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 또 중진 그룹이 다 영남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계 의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비윤이다 유승민계의 좌장이라고 평가받는 네. 유희동 의원님을 네. 모셨고요.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김혜지 의원이라는 소수 약자를 예. 대변하는 그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총장 자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뭐 예.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워낙 중요한데 아유 사무총장이 뭐.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예. 그 인물을 선정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대변할 수 있는 사무총장감이 속된 말로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대변하는 김성원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 그 자리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 현 단계에서 그 비판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고민했었는데 다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간 것이다.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당내 일부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자가 네. 친윤핵들이 공천권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거의 100%가 친윤인데 친윤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언제든지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예. 조금 적절치 않은 그래요? 얘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선은 끝났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당정 관계라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 김기현 대표는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당정 관계 바로 잡겠다. 네. 할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까지 잘 안 돼 왔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할 말은 저는 할 말을 안 하고 묵묵히 따라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요. 네. 예. 끊임없이 당정 관계에서 당대표께서는 대통령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통을 하면서 네. 의견을 많이 내셨고요. 의견을 조율해 갔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 당대표가 자기의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뭐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네. 설득을 하든지 하는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일 자기의 설득이 통하지 않아서 당대표가 나와서 나는 달라 이렇게 된다면 현재 소수 야당 소수 여당 거대 야당의 그 국회 폭주를 두고 있는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갈등이 나게 되면 결국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 어떤 다른 목소리를 밖으로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다수 여당인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당대표께서 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예.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겠다. 의지를 표명하고 설득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는 겉으로는 이제 원보이스가 나온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물밑에서는 많은 어떤 이견들과 토론과 소통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도 뭐 당대표는 예. 또 이철기 사무총장이랑 수시로 대화하는데 예. 끊임없이 그 당대표 대통령님과 또 사무총장은 또 대통령님과 또 나머지 예. 또 우리 핵심 간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 어제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제가 예. 얼핏 봤는데 바로 직전에 예. 우리 안철수 대표가
예. 이제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길래 예. 뒤이어서 하는 기자회견이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성명서에 대한 입장인 줄 알았는데 예, 그건 아니었어요.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성명서에서 제가 좀 다소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게 왜 나오냐 이렇게 봤는데 또 예. 게다가 특히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는 정부와 당에서 그 여러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한 굉장히 다른 보이스가 있는데 예. 그것을 마치 뭐 잘못된 것으로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눈물의 기자회견. 네. 근데 바로 직전에 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 진정성을 네.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지. 네. 하여튼 참 두 분 참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안철수 뉴스를 줍니다.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연속된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언론이 제일 주목하는 게 이 말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라고 지칭한 건 아닌데 직접적으로 여당의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여당과 그 정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간의 소통을 통해서 사실 정책이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뭐 정책의 의장의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의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이 원하는 목소리가 다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책에 일부 반영 안 되면 그럼 나와서 난 다른 목소리야 할 겁니까? 이거는 결국 당정을 완전히 공멸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여당과 정부 간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됩니다. 그나마 그것이 어떤 드러나질 않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눈물의 기자회견, 근데 장문의 이제 기자회견을 낭독을 했던데 네. 평소와 다르잖아요. 너무 길어요. 예, 혹시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결정할 문제인데 예. 저는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냐 또는 뭐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들을 조장하느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예. 제가 일관되게 말한 건 국민의힘은 절대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막지 않는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네. 예. 그리고 분명히 이제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로 끝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면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예. 경선을 거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예. 뭐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공천도 할 수 있다. 완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키는 그 본인에게 달린 달려는 겁니다. 거네요. 본인이 경쟁력을 갖춰서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예. 거기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돼야죠. 이제 거기서 전략 공천만 3번 받는 분입니다. 전략 공천 3번 받아가지고 안 됐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험지긴 하지만 예. 누구도 거기다가 경선을 참여시켜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밤늦게 하느라고 뭐 밤늦게 이제 국감 치르고 그러느라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늘도 서울중앙지검 국감인가요? 예, 오늘 12시 넘을 것 같습니다. 아유 중앙지검 국감 뜨겁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